환자분들이 왜 한 번 받았는데 또 아프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실제 협착증으로 아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원장님, 촬영하다 보면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이만 먹으면 다들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허리 협착증으로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또 걷기도 힘드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거기다가 허리가 굳어서 제대로 펴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원장님 주사 뭐 여러 번 맞으면 뼈가 안 상하나요? 라든가 수술도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아픈 걸 좀 참았다든가 찜질만 해도 금방 낫는데 또 며칠 안 가고 왜 자꾸 아픈가 하면서 답답해하는 분도 많고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수술 및 진료를 해왔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통증이 계속 재발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을 매일 만나서 고민인데, 결국에는 통증도 시술이나 수술도 중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근데 그렇게 진짜 장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실제 협착증으로 아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피해야 될 행동은 주사나 수술, 시술 자꾸 미루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건데, 이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주사 맞으면 뭐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근본적인 치료도 아닌데 왜 이걸 계속 맞아야 되는지 몇 년씩 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어떤 60대 환자분이신데 한 5년을 참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냐, 검사는 해보셨냐 여쭤봤더니 MRI 찍으면 수술하자고 할까봐 검사도 안 하시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참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오해가 정말 많은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그런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협착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형을 들고 왔는데, 협착증이 뭐냐면 이제 척추뼈 구조고 이루는 것 중에 이 사이에 이 노란 게 신경인데, 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척추뼈들을 벽돌사태 쭉 쌓아서 이어놓으면 하나의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척추관이라고 그러고요. 이 공간들이 좁아져서 이 중심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걷기도 힘들어지고 또 오래 걸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대소변 보는데 좀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엑스레이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MRI 또 왜 찍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엑스레이고 이게 MRI고, 엑스레이로는 그냥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뭐 이게 전부라서 안쪽 구조를 볼 수가 없고 또 뼈만 잘 보이는 검사예요. MRI를 찍으면 단면도 얻을 수 있고 또 신경하고 근육하고 인대하고 다 색깔로 구별이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려고 하는 게 아주 달라서요. 실제로 협착증이나 이런 걸 진단을 할 때는 MRI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죠. MRI 찍는다고 뭐 무조건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실제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게 과연 약만 먹어도 되는 건지 또 수술해야 되는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뭐 MRI 검사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술 얘기 들으실까봐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원장님, 이 주사 치료 있잖아요. 이 주사 치료를 몇 번 맞다 보면 뼈가 약해진다, 막 근육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 많던데 그건 양설인가요? 그것도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차단술은 그 부위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약이 들어가서 그 반응 자체를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빈도나 횟수나 약 종류를 좀 바꿔서 쓰기도 하고, 매일 맞고 매주 맞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서 경과를 보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주사를 맞으면 통증 조절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주사 치료와 수술이 이제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은 정말 증상도 심하고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거나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다 해봤을 때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그 전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주사 치료고, 문제는 이제 시기를 놓치면 초기에는 뭐 먹는 약이랄지 주사 치료랄지 이런 걸로도 굉장히 효과 반응도 좋고 금방 좋아지는데, 이게 뭐 2개월, 3개월 넘어가면서 통증 유발 부위가 염증 부위가 만성화되고 또 유착도 진행하고 통증도 약화되고 치료의 반응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관리가 어려워져요. 결국에는 또 수술이나 시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착증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사랑하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고백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인연도 날아가는 것처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의 건강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조급함인데 환자분들이 왜 한 번 받았는데 또 아프냐, 그럼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퇴행성 질환 것 자체가 수시간 동안, 시간이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한 방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앞으로도 평생 관리를 해주셔야 통증이 없이 생활하시는 거라서 꼭 고쳐서 오늘 수술 받고 오늘로 끝, 내일부터 똑같이 생활, 이런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뭐 주름살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처럼 평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에 뭐 주사로 통증은 없어서 이게 나는 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말씀이랑 결국 주사를 맞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뜻이네요. 네, 정확하게 맞아요. 주사 치료는 말 그대로 염증 반응하고 통증을 씻어주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통증이 있으면 그걸 애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큰 불,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처럼 단기 목적은 주사 시술 수술로 통증 완화하고 급한 통증을 줄여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수술 부위에 회복하고 또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애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협착증은 수술 직후부터 많이 걷고 코어 운동도 해야 일상 복귀가 가능한 것처럼 다시 그런 통증이 재발하지 않게 운동을 통해서 척추를 좀 안정성을 높이는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꾸준히 재활과 자세 교정이 없으면 다시 아플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통증이 없어지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나 좋아졌네 하고 또 무리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환자분 진료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상시엔 운동도 안 하다가 아프고 나서는 이제 막 운동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수술하고 나니까 또 멀쩡해지셔가지고 다시 운동하겠다 뭐 이러시는데, 제가 뜯어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껴 쓰고 해야 되지 다시 증상이 가라앉다고 무리하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지고 다시 아프고 이런 지루한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무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는 정말 금물입니다. 근데 원장님 아까 안 하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운동을 무리하게. 근데 운동은 원래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이런 거면 허리 아픈 운동에서 근육을 막 키우라 이런 말이 많던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로 피할 행동하고 좀 관련지어서 설명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운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된 자세나 이런 걸로 해서 허리에 무리가 주는 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했는데 막상 허리 운동을 하려고 해서 무슨 운동이냐고 물어보면 윗몸 일으키기, 데드리프트 같이 무거운 거 들고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으로는 실은 허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막히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인데 앞뒤로 젖혀지는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허리에 많이 부담을 주고, 특히 본인도 모르는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악화시키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운동이라고 해서 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요가나 필라테스 보면 되게 근육이 좋고 코어 운동이 좋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나 봐요. 그렇죠.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독이 되고, 평상시에 건강할 때 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이미 허리가 나쁜 다음에 한다거나 나쁜 허리를 되돌리려는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좀 이해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근육량 자체도 좋고 관절이랑 인대도 평생 쓰면서 많이 닳고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서 과하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다치겠잖아요. 척추가 협착증에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좋은 자세로 고생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피디님, 그리고 또 거꾸리라는 걸 아시나요?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거꾸로 매달리면 협착증을 개선해준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초기 디스크일 경우에 이제 거꾸리를 하면 디스크 강력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모든 부위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겨주는 힘이나 이런 게 조절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혈압이 심하신 분들이나 심장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거꾸로 운동하면 좋아진다,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이 더욱 자극되거나
간혹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결국 어떤 운동을 해야 허리 협착증이 좋은 거예요? 협착증에 적절한 운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강도가 높지 않게 저강도로 코어를 강한 운동들이 있어요. 플랭크 동작이랄지 브릿지 운동이나 골반 이렇게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거를 천천히 본인에 맞게 부하 근육을 이렇게 좀 강화시킨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 중에는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운동,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걷기, 그 다음에 약간의 오르막에 있는 가벼운 등산 또는 수영, 물속에서 걷는 것만 해도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허리를 이렇게 심하게 굽히는 운동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런지 동작이라거나 스쿼트라거나 허리를 심하게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하체의 큰 근육들을 단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운동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습관을 얼마나 안 하느냐. 특히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앉을 때는 허리를 좀 반드시 세우고 엉덩이가 의자 끝까지 이렇게 밀착되도록 해서 척추 감각의 자연스러운 망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장시간 앉아있는 게 안 좋은데 보통 3-40분 정도는 일어나서 가볍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많이 다치는 경우가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그럴 때 다치는 건데, 그럴 때는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마치 스쿼트 하는 것처럼 허벅지의 힘으로 일어나야 허리의 부담을 줄여들어서 다치거나 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환자분들이 직접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치료를 미루는 거, 두 번째는 뭘 이걸 한 번에 다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나 운동으로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주는 거. 이 3가지만 조심하셔도 통증도 훨씬 덜하고 재발염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 3가지만 잘 하더라도 수술까지는 안 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진료실에서 듣는 고민만큼 또 여러분도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영상에서 자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척추 건강 관련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